안녕하세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급식소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영유아 대상의 어린이급식소, 특히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이란 무엇인지 식중독 사례, 예방수칙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원인 물질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병원성 대장균과 캠펠로박터 제준이라는 균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폭염 시에 생채소에 있는 세균이 급격히 증식할 수 있어 철저한 세척과 소독 후에 충분한 가열 조리를 해야 합니다. 캠필로박터 제준이의 경우 생닭 작업 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교차 오염에 주의하여 세척, 손질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캠필로박터 제준이에 의해 15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생닭 전처리 시에 다른 식재료에 교차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싱크대를 세척, 소독하여 사용하며 칼, 도마 등의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갈비찜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제공하여 발생한 식중독 사례입니다. 조리된 음식은 적정 온도 내에서 보관하고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여 2시간 이내에 섭취를 완료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 급식소에서도 매년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위생 복장입니다. 위생모는 머리카락과 귀가 보이지 않게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는 빼고 위생복은 외출복과 구분하여 착용합니다. 앞치마는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착용합니다.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 장갑과 앞치마는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전처리, 조리,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 후엔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 보관합니다. 두 번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 사용 및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싹이 난 감자나 고구마, 곰팡이가 핀 식품 등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축검사 증명서 또는 이력번호가 있는 라벨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구매하거나 시골에서 가져온 식품의 경우 무허가 식품으로 간주되므로 식품 표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식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거나 표시사항을 폐기한 경우 유통기한, 보관 방법 등 식품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이러한 무표시 식품의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표시사항을 보관하며 소분한 식재료의 경우 소분 용기에도 입고일, 유통기한 등을 기입하여 보관합니다. 다진 마늘과 같이 직접 제조한 식품의 경우 원재료를 구매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제조일, 폐기 예정일 등을 기입하여 보관합니다. 식품 보관 시엔 품질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표시사항에 기재된 보관 방법을 확인하여 기준에 알맞게 보관해야 합니다. 시로는 냉장 온도 범위를 포함하여 냉장 보관은 가능하나 냉동 보관은 피해주세요. 개봉 후에 보관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 방법을 확인하여 기준에 맞게 보관하여 주세요. 다음 식중독 예방 수칙은 생채소 과일 소독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물이나 베이킹소다, 식초 등으로만 세척할 경우 남아있는 미생물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열하지 않는 채소 과일을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합니다. 염소 소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할 경우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먼저 세척을 한 후 소독을 실시합니다. 식품의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물 2리터에 염소 소독액 5ml를 희석하여 세척한 채소와 과일을 5분간 침지합니다. 5분간 침지한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충분히 헹군 후 절단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수칙은 식재료 해동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해동을 실시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어 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바른 해동 방법으로는 냉장 해동, 흐르는 물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이 있습니다. 냉장 해동의 경우 다른 식재료와의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냉장고 하단에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실시하며 해동한 식재료는 해동 직후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해동 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이 넘치게 해동하는 경우 오븐 해동, 상온 해동, 온수 해동, 침수 해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칼, 도마의 용도별 구분 사용입니다.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식품용, 육류용, 어류용, 채소용, 완제품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원 사정에 따라 각 용도별 칼과 도마의 색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수칙은 중심온도 측정입니다. 식품의 중심온도가 7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합니다. 중심온도를 측정할 경우 가장 두꺼운 부위의 온도를 3회 이상 측정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를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실은 0에서 10도, 유치원의 경우 0에서 5도이며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냉장고의 자체 온도 표시는 실제 온도가 아닌 설정 온도이므로 냉장, 냉동고에 별도의 온도계를 부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많이 여닫는 조리 시간보다는 출퇴근 시에 온도 확인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식중독 예방 수칙은 보존식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자 당일에 제공되는 모든 급식 및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중독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보존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소독된 전용 용기에 음식 종류별로 150g 이상 보관하며 모든 메뉴명, 보존일, 폐기일, 채취자 성명을 기록한 보존식 기록표와 함께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되는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 발견 시 원장 및 시설장은 해당 지자체에 바로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식재료 관리를 통해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완전한 급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